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올 여름은 최고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 5일 만에 740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는데요. 2003년 여름 유럽은 평년보다 20에서 30도 상승한 폭염이 2주간 계속되면서 총 3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전국에 4,500여 명의 이상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48명이 사망했어요.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폭염을 마주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으로 체온을 낮추는 기능이 약해져서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쾌적한 실내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폭염을 견뎌야 하는 혼자 사는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여름은 너무나 힘든 계절이죠. 서울시 돈이동 쪽방촌의 거주자 평균 연령은 73.4세. 한 평도 되지 않는 크기의 방이 미로처럼 몰려있어 환기와 통풍도 잘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선풍기나 창문조차 없어서 쪽방 내부의 실내 기온은 최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열기가 가득한 쪽방에 누워있다 의식을 잃게 되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질병,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들에게 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건 자연재해가 아닌 곧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을 야기합니다. 그렇게 2012년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되게 추울 때만 되면 기부가 집중되던 걸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은 추울 때뿐 아니라 더 사계절 내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엄청난 폭염으로 몇백 명이 죽었던 그 사례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무더위를 어떻게 나고 계실까, 이제 이런 궁금증에서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청계천 광장에 실제 쪽방촌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사진을 전시하고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사는 집의 평균 실내 온도에 맞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공간 내부로 들어가 쪽방의 온도를 직접 경험했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무더위를 버텨낼 어르신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그리고 여름철 휴가비의 1%로 어르신들의 무더위를 1도라도 낮출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더위라는 건 개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캠페인을 계기로 이 더위에 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구나, 사회적 약자들에겐 이 더위도 재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무더위 캠페인 이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이듦과 돌봄의 문제가 개인이나 혈연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역대급 폭염 온도는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올해 홀로 이 여름을 견뎌야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부디 건강히 여름을 지나길 바라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권 외에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무더위 캠페인 이야기였습니다.